벌써 마지막 코너입니다. 종목 Y에서는 국내 증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반등했던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어떤 특징주를 꼽아봤는지 이화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배수해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반도체와 같은 낙폭 과대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시장에서는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특히나 더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개의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위에는 조강 ILI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SY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장에서는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전일에도 탄력을 붙여갔죠. 장중에는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3위에는 시노펙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나 어제 장에서는 좀 밀려났죠. 6%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여기에 캠시스 이날은 상승세였습니다. 이렇게 상위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시노펙스부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먼저 주가의 반응을 보시면 8.62% 오르면서 3,3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 재건 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 식수의 보급이 강조되면서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총리는 재건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건 비용으로 7,5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수도나 교량과 같은 가장 필요한 부분, 또 절박한 부분의 복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했고요.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인프라 시설이 무려 130조 원에 달한다고도 추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 복구의 첫 번째는 식수다. 이런 주장에 어제장에서 8%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강 ILI죠. 주가를 보시면 13%가 넘게 올랐고요. 종가상으로 14,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신고가까지 올라가면서 특히나 더 눈길이 쏠렸던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특수 밸브 업체죠. 2030년 국내의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이 주가의 급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상증자에 따른 기대감도 주가의 탄력에 함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공구음원과 모아데이터 같은 무상증자 관련주들도 일제히 치솟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품 국산화 지원과 국내 경쟁사의 부재, 또 여기에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강 IL까지 체크해봤고요. 그 속에서 공구음원과 모아데이터의 흐름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참고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어제장 주목받았던 종목들의 투자 의견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종목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Y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뉴보텍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주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짚어봤었는데 이게 상한가가 이미 나왔고 여기서 급등을 이어갈 만한 호재인 건지 아니면 좀 상단이 막혀있는 그런 이슈일까요? 일단 상한가에 진입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재건이라든지 휴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네,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 재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일정 이상 라인을 다시 뚫어주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대 에버다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일정 라인 수준을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CNN에서 돈바스크 지역을 돈바스 지역의 75%를 점령을 했고 도네츠크 지역에 이제 본격적인 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빠르게 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재건 관련주가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그런데 뭐 뿐만 아니라 뭐 서방 국가에서도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휴전 테이블을 원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겨울철이 오기 전까지 가스라든지 원유 대비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가을철에는 뭐 진흙 뻘뻘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재건 회의가 열렸을 때 일단 재건 비용만 약 972조 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적인 면에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일단 뭐 휴전까지는 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휴전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수도나 교량 같은 부분에서 많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빠르게 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나오게 되면서 상하수도 관련주 빠르게 올라가면서 뉴보텍도 상한가를 진입을 했었는데요. 일단 국내 배관제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서울시 상하수도 교체 모멘텀도 있지만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 계속 나오고 있고 21년 매출이 10%는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당기순이익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이라든지 휴전 관련해서는 뭐 가능성이고 그리고 그에 관해 그 재건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뉴보텍 짚어드렸고요. 다음 종목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수젠텍 되겠습니다. 어제 1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잊혀지나 했더니 아무래도 여름이 되고 장마철이 오니까 좀 확산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부침이 있었던 제약 바이오주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이틀 전에 원숭이 두창 감염을 판단하는 분자 진단 키트를 개발하겠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진입을 하고 그거에 이어서 약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처음에 원숭이 두창만 진단을 했을 때 이게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WHO에서도 아직까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들었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를 했고 저번 주와 비교를 했을 때 2배가 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만 명을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일상적인 부분에서 일단 많은 거리를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울렛을 가거나 백화점 가거나 일단 가게를 가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여름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만큼 감염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 추가 접종률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다시 붙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기업들 봤을 때 현금성 자산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급 분기 실적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분기 매출이 전년과 대비했을 때 500%, 영업이익은 700%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현금성이 자산이 많다는 것은 M&A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신약이라든지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존의 진단키트 사업을 보게 된다면 코로나만 집중을 하는데 이번처럼 뭐 원숭이 두창처럼 코로나 진단키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기업만 하더라도 뭐 세계 최초의 혈액 기반 키트가 있기도 하고요. 뭐 알러지라든지 뭐 여성 관련해가지고 진단 키트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 키트 성장성만 하더라도 연평균 8%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 국내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라인 정도의
그 2만 원 라인에서 일단 슈퍼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돌파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기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크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 높아지고 있고 원숭이 두창에서 비상사태로 전환하는 기조가 나오게 된다면 이전보다 빠르게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스러운 소식이지만 여기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수젠텍도 다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 뭐 어제 코스닥도 급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시장이 상승했는데 이러한 상승이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단기적으로라도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마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일단 테마성인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저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두 종목과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종목과에 함께 하셨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